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또 휩쓸었습니다. 예, 압승을 거뒀는데요. 역시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조 바이든이 인지력 문제다, 뭐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상 미국 역사에서 꼽을 때 이렇게 선거를 잘 치르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 중간 선거에서도 작년에 역사적인 그런 승리를 거뒀죠. 민주당이 대부분 레드 웨이브가 이제 생길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주요 선거들을 다 이겼어요. 예. 최근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상정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사실 밀렸는데 그래서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랬는데 낙태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제 공화당이 많이 진 거거든요. 원래 분위기가 좋았다가 그러니까 낙태 이슈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기 힘들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현재 이 낙태 이슈는 결국 섹스 이슈이고, 예? 섹스 이슈에 있어서 항상 남자나 여자나 프로텍션, 그러니까 세이프 섹스를 하면은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하지 않은 임신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임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낙태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브리트니 스피어스하고 저스틴 팀버레이크,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예전에 저스틴 팀버레이크하고 사귀었을 때 임신됐었는데 자기는 낳고 싶었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낙태를 요구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이잖아요. 지금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얼마 전에 자서전을 내가지고 그걸 폭로를 했죠.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예. 당연히 낙태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죠. 예? 부정적인 거죠. 하지만 현실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현실을. 물론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로비 웨이드를 뒤집으면서 각 주한테 맡긴 건데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많은 여성 유권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겁니다. 여성 유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그냥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네 주에서도 사라지지 않을까. 특히 보수주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캘리포니아에서 게빈 뉴섬이 다들 뭐 캘리포니아로 와서 낙태하라 이렇게 해도 누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낙태 하나 하러. 예. 그래서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 보수 공화당 후보가 이겼던 오하이오주에서조차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오하이오주는 완전 빨간주가 됐다고 그랬는데 오하이오주에서조차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는 연방대법원이 작년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비 웨이드, 로데 웨이드, 그러니까 임신 6개월까지 낙태 합법화한 로비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로 넘긴 이후 각 주별로 벌어지고 있는 낙태 관련 입법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는 로비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긍정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뱃속에 있는 아이들 챙겨줬지만 그러면은 대다수가 낙태를 원하고 특히 공화당 여성들도 많이 원해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남성들도 원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또 자기네들도 이렇게 누구랑 사귀다가 임신하면은 또 낙태 몰래 해요. 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오하이오는 전통적인 경합주였다가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가 크게 승리를 거뒀죠. 조 바이든한테도 8%포인트 차로 앞섰던 곳입니다. 낙태 문제가 선거의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같은 날 버지니아주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슴 아픈 거예요. 재작년에 버지니아가 원래 딥블루 스테이트거든요. 완전 민주당. 그런데 이제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이론, 그리고 성전환 교육 이슈에 이제 학부모들이 반발해서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 글렌 영킨이 주지사 선거에서 이기고 또 부지사
검찰총장 주 하원까지 휩쓸었어요. 공화당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작년에 레드 웨이브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워준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비 웨이드 뒤집은 게.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왜 그 이슈를 갑자기 끄집어서 이걸 판결을 내리느냐 이제 와서 이런 반발이 많았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근데 버지니아 주의회가 다시 이제 민주당한테 넘어간 겁니다. 원래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었고, 근데 하원까지 이제 민주당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의회는 이번 선거 전 상원 총 40석 경우 민주당 22석, 공화당 18석, 그리고 하원 총 100석 경우 공화당 51석, 민주당 46석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낙태 규제 강화를 포함한 보수주의 의제를 관철하려던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구상은 이제 좌초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글렌 영킨은 2024년 대선 후보에도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마가 진영이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표를 별로 안 찍어준 건지 그 주 하원 후보들한테요. 근데 어쨌든 글렌 영킨 2024년 꿈도 완전히 좌절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 대선 레이스 끝난 거예요. 글렌 영킨. 그리고 주의회 양원을 장악할 경우 낙태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해봤는데 그게 이제 백파이어 된 겁니다. 임신 26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주 법률을 개정해서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의료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15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게 영킨 지사의 구상이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는 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으로 낙태권 수호자를 자처해온 댄 맥커페리가 당선됐습니다. 그다음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민주당은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노선인 공화당과의 직간접 대결이던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 그리고 오하이오주 주민투표에서 원했던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선거 연방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선출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낙태 문제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음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에 크게 환영하고 있고 조 바이든이 선거의 황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조 바이든 정말 미국 역사로 놓고 볼 때 굉장히 선거를 잘 치르는 역사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조 바이든 안 될 거야. 지금 최근 여론조사, CNN 여론조사,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라스무센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대선 그리고 중간선거 때 기억하실 겁니다. 공화당 후보가 계속 이렇게 앞서고 있다가 나중에 우편투표 개표하면서 밀리는 그리고 역전되는 모습. 그런 장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트럼프 표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 바이든 또 찍으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또 바이든을 찍는다는 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 예. 물론 바이든 이름이 그 유권자 후보 명단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뭐 인지력 문제가 있다, 뭐 부패 문제 있다, 이메일 스캔들 있다 해도 예,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여전히 인지력 문제는 심하지만 베테랑 정치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오하이오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시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투표했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 예, 그러면서 전국 유권자들이 마가 공화당원들이 뽑은 인사들에 의한 낙태 금지 입법 시도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결국 내년에 자기가 이길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를 상대로.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공화당 경선 후보들 디베이트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또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선전했습니다. 제가 그 편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